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반영되는 것이 올해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TSMC가 회파를 30%나 늘린다고 장비에 대한 매출 성장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갖고 온 종목들은 호실적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퍼가 낮은 편입니다. 좀 색다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간 공조에 들어가고 후 공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턴키 종목이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올해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작년에 먼저 좀 선반영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꽤 많이 오른 종목이 장비주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익 IPS, 뭐 테스,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면서 작년에 꽤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조정이 3분기 정도부터 들어오면서 좀 꽤 나왔죠. 자, 그 과정에서 기대감을 먼저 땡겼다가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반영되는 것이 올해부터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빠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것은 여전히 올해에 대한 강세론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웨이퍼 팹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가 올해는 상승할 거로 보는데, 역시 확신을 준 것은 TSMC가 확신을 줬다고 보입니다. 특히 TSMC의 이번 실적 발표 가운데 굉장히 지금 캐파 관련해서는 TSMC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TSMC 실적에서 설비 투자를 30% 늘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TSMC가 캐파를 30%나 늘린다고, 그러다 보니 AI에 대한 수익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펀더멘탈리 AI에 대한 강세론을 다시 불지펴줬다는 이야기 정도로 분석이 나올 정도로 TSMC의 설비 투자 30% 증가가 시장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올해 5에서 10%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AI 성장이 너무 지금 낮기 때문에 EPS 상향의 수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시장 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클린룸 용량이 가동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클린룸이 그나마 여유가 좀 남아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하이닉스나 다른 제조업체들은 클린룸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클린룸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다시 장비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있는 클린룸의 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오리엔티드된 장비주가 뭐가 있냐?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바라보는 가운데 그 엑시노스 2600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기존에 테슬라 관련된 AI5, AI6 관련된 대규모 이제 계약도 맺었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된 뭐 OS 관련 쪽도 맺었죠. 그 외에도 퀄컴도 들어왔죠. 등등 포함해서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더군다나 엑시노스 2600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에 또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예, 두산 테스나가 파운드리 쪽에 특히 엑시노스 쪽이 좋아지면 두산 테스나의 가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좀 보시고, 기본적으로 전공정 단위를 하더라도 클린룸 쪽에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전공정 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공정 단의 엑시노스 등을 포함한 반도 쪽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가 여전히 탑픽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전기는 기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장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 초중반 등을 포함해서 꽤 상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눌리면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전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또 LG이노텍이에요. 희한하게도 바닥도 13만 원대 똑같고요. 예, 뭐 주가도 바닥도 비슷하고 올라가는 시세도 현재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요소인데, 일단 뭐 전기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움직이는 장이니까 전기를 좀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판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수 페타시스를 들 수 있는데 과거에 한 15, 6만 원 정도까지 갔었나요? 그게 좀 너무 비싼 거였죠. 뭐 좋은 건 다 압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굉장히 좋고 뭐 반등이 나오고 대장주였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15, 6만 원 정도 갔을 경우에는
되면은 PER이 4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웬만한 IT보다도 더 비싸요. 엔비디아가 40배 갑니까? 못 가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결국은 엔비디아 쪽으로 관련된 AI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수페타시스가 40배 이상으로 받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좋은 건 압니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간 거죠. 네. 그래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수준이 지금은 PER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캐파 확장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15, 16만 원 만약에 찍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간 것 같고 11만 원, 1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PER 30배인데 사실 30배도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이 나고 이렇게 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더 멀티플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수페타시가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숫자가 점프업이 되는 게 좀 보여야 되는 거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1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뭐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 때문에 현재 뭐 한 12만 원대, 2, 3만 원대 이 정도는 조금 애매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로 슈팅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업황이나 다른 것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10만 원 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진짜 좀 비중 확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2만 원 선에서 과거 고점까지 가려면 내러티브가 캐파가 증설되면서 숫자가 이제 레벨업을 하는구나 이걸 좀 보여줬을 때 멀티플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과거 같은 가격을 좀 받을 수 있게 보이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네. 바로 옛날처럼 급반등이 바로 나오기엔 조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 좀 보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가 좋을 때 사실은 그 다음이 대덕전자였고 그 다음에 심텍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코리아 서키트가 그때 커버리지를 별로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좀 작년에는 거의 뭐 3인방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이렇게 이야기됐고 코리아 서키트가 좀 뒤늦게 시장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아마 후속 주자로서 좀 지금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결국은 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어떤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적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대장주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라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연관된 종목이 두산이잖아요. CCL이 결국은 이 관련된 이수페타시스 기판 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두산도 같이 가야 되는데 두산도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주가가 뭐 90만 원, 100만 원 근데 목표 주가 13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지만 이게 못 올라가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지유사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멀티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목에 찼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 상향을 되기 위해서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는 서서히 우상향 될 거로 봅니다. 증설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급 캐즘이란 반대면 이제 공급 과잉인데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반도체 사이클 보고 나서 2019년과 2020년에 삼성전자, SKS를 괴롭혔던 게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런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 올리면서 증설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2차 전지도 공급을 크게 늘렸다가 이게 뼈아픈 실책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S가 증설한다고 했을 때 증설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대 만들던 물량에서 막 200대 만들던 이렇게 한 번에 2배로 캐파 증설하는 게 아니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냥 공장 한 채 짓는 정도로만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증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이제 콜테스트 통과하면서 납품하고 있고 SKS 같은 경우 엔비디아 이미 HF4를 납품을 하면서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생산하고 있는 4세대 AI 칩에도 HB3E를 단독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SKS랑 삼성전자 실적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20조 살짝 넘게 발표를 했고 이제 내일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아마 비슷하게 발표를 할 거고 SKS 같은 경우도 20조 정도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SKS 같은 경우는 이 100% 순수 메모리만 20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S 분야가 한 8조, 9조 나오겠죠. 보통 40%, 45%를 차지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실적 그대로 나올 건데 그 뒤가 중요한데 이 삼성전자랑 SKS를 둘러싼 그들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적어도 6개월, 1년, 뉴스 나온 건 2년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워낙 선행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 저는 매수 의견 드리고 매수는 뭐 제가 매수 의견 드린다고 한 번에 몽땅 사실 리는 없겠지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 목표가 18만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전 18만 원 유지를 하고 SKS는 240만 원 유지하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S에 대해서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 이후에 나오는 거 보고 투심 변화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거의 한국증권TV에서 한 2년 3개월 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통은 제가 소부장주를 갖고 오다가 이제 당당하게 소부장주를 갖고 오다가 삼성전자, SKS 위주로 수급이 몰린 지가 한 서너 달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제가 막 아이고 이런 시점에 그냥 삼성전자, SKS를 탑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채널이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부장을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SKS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또 전공정 장비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원익 IPS나 테스 이런 종목들 뭐 유니테크 이런 종목들은 제가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은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소재보다 후공정 쪽으로 왜냐면은 소재 같은 경우는 후공정과 비교했을 때 실적 퍼포먼스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적 체크가 확인되고 뭐 심지어 이제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한 뭐 불소라든가 뭐 규소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까지 추정이 잘 된다 이러신 분들 저는 소재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원자재 가격들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원자재가가 올라가면 빠르게 상승했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좀 꺾이면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 소재 종목들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나마 나는 조금 안정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랑 SKS가 끌어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판단하신 분들께는 약간 장비 및 후공정 이쪽이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공정인데 뭐 HBM 관련주다라고 하지만 사실 HBM만 하는 건 아니고 HBM이 아닌 낸드 플래시 쪽에도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낸드 플래시 관련주, 뭐 후공정 관련주, 뭐 HBM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갖고 온 종목들은 좀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HBM 관련 종목이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종목인데 하나는 좀 색다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또 오늘 네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양 ENG라는 종목입니다. 한양 ENG라는 우주항공기업이랄 때 하는 얘기 하는 기업 아니에요? 한양 ENG? 네, 그래서 아닌가? 이제 반도체 시간이지만 네. 너무 반도체 색깔만 있는 종목들보다는 예. 제가 뭐 유리기판처럼 약간 좀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한양 ENG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설비 이게 설비가 어디 후공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설비라는 게 전공정에도 들어가고 반도체구나. 중간 공정에 들어가고 후공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한양 ENG 같은 경우 약간 뭐 턴키 종목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한양 ENG가 또 만들고 있는 소재가 우주선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간인데 제가 우주항공을 이제 한국증권TV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한양 ENG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호실적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퍼가 낮은 편입니다. 수급 동향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수매도 나왔지만 최근에 기관 수매수 꾸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양 ENG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종목은 너무 유명한 종목인데 PSK홀딩스랑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릴 건데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PSK홀딩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제가 SKS 밸류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종목 검색하고 종목 개요 봐가지고 이제 그 종목이 뭘 생산하고 있는지 이 종목이 생산하고 있는 장비가 무엇에 쓰이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장비가 매출처까지도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제 PSK홀딩스 같은 경우 SKS 판매 비중이 높았다가 SKS 판매 비중이 줄은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TSMC랑 삼성전자 이렇게 끼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PSK홀딩스는 이제 SKS 밸류체인은 SK하이닉스만의 밸류체인은 아니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 보면은 장비주라고 해가지고 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COWS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온, 웨이퍼 온,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코어스라죠. 네 이제 기판에 이제 코어스 그것도 검색하고 왔는데 이제 기판 위에 이제 칩을 올리려고 했을 때 이제 적층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제 PSK홀딩스에서 만들고 있는 리플로 장비랑 이제 세정 장비, 이제 디스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PSK홀딩스를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말씀드릴 건데 한미반도체는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이제 유진테크랑 같이 한미반도체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일봉 차트 봤을 때 좀 공략하기 좋은 타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기관 수급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미반도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한미반도체 TC 본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맞춤형 본더인 이제 타이거 TC 본더 요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TC 본더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72%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TSMC에다가 애플 물량도 좋지만 우리 물량도 좀 만들어줘라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이 GPU에 들어간 HBM 수요도 견조할 거고 그럼 이 HBM을 적층하기 위해 필요한 TC 본더의 수요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현재 퍼가 한 120 정도 되는데 12개월 선행퍼가 3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3이라는 수치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를 권해드리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미반도체가 12개월 선행퍼가 33이면은 그렇게 높은 퍼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뭐 로봇이나 2차 전지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33은 높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고 저는 기술적 위치는 테크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테크윙이랑 뭐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들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약간 좀 색깔이 갈립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네.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소부장 나오는데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데 안 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오른 종목을 보러 왔을 때는 뭐 동진세미케라든가 뭐 박사님 말씀하셨던 뭐 솔브레이나 뭐 FNS테크 이런 종목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안타깝게 출연 못했고 장비 후공정 쪽에서는 전 테크윙이다라고 보고 있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3분기 적자가 나왔지만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컨센서스 흑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테크윙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콜에서 일단은 저는 이 자리에서는 SKS가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S가 삼성전자보다 컨퍼런스콜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 자신들이 좀 준비한 필살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먼저 SK에서 치고 나고 삼성전자는 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준비할 건데 그러면 그 발언에 맞춰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후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큐브 프로브 이제 후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웨이퍼 칩을 이제 옮겨주는 이제 장착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테크윙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고객사면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HL4 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이제 큐브 프로브의 중요성이 증가가 될 거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테크윙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은 저는 테크윙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